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권 재창출 응답보다 오차 범위로 훌쩍 넘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가운데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오히려 계속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직전 조사에서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가운데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이 아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지난 1월 말 50%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4%,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 9%까지 합하면 이른바 투표 의향층은 90%를 넘었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7%에 그쳤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로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 15%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별로 나눠 따져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불구하고 9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은 8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은 74%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44%가 계속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차례로 등장한 뒤 지지 강도가 19%포인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진보당 순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은 올해 MBC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4%,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감안해 시나리오별로 가상 대결도 펼쳐봤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를 가정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으로 한정해보면 이 후보 지지세는 5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 사이 보수진영 단일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일화 시나리오별 21대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을 치러봤습니다. 보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로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50%로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보수 진영이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구도일 경우에 이재명 50%, 한덕수 32%, 이준석 6%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경우 격차는 김문수 21%포인트, 한덕수 18%포인트로 한 후보가 더 경쟁력을 보이는 듯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여서 통계적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중도라고 말한 응답자들로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상대했을 때 각각 55%, 56%를 기록해 모두 과반이었습니다.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등 모든 대선 주자들을 제시한 뒤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46%, 한덕수 19%,
김문수 12% 순이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63%를 기록하면서 각각 15%와 10%를 기록한 한덕수, 김문수 등 범보수 후보들을 4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44%로 한덕수, 김문수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45%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국민 통합 20%,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 8%,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7%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의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확인됩니다. 누구로 단일화해야 할지에 대해선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두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하더라도 각 후보에 대한 지지 응답률은 엇비슷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가까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7%, 반대한다는 응답 32%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또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로 한정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92%, 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지 질문도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 답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보면 김문수 36%, 한덕수 33%로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좁혔을 땐 한덕수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63%로 김문수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선 44%가 김문수를 단일 후보로 꼽아 한덕수 1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중도 확장성이 낮은 후보를 상대하는 게 대선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론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없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빅텐트 합류 대상인 후보 지지층별로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지지층은 절반 넘게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파면당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탈당을 요구하는 등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은 모두 합해 72%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비롯해 속도전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연휴 한가운데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은 물론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들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감 시한은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0시. 이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사법부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재판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강행된다면 이 후보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정치 개입은 없을 거라고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개입 조의되는 사퇴하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맞선 정치연대도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대법관 10명의 무더기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48시간 만에 5,300여 명이 민주당의 새로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탄핵 등 초강경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휴가 끝나면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규탄 회견 등 여론전과 법원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9일 남은 대선 전에 최종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도 대선 전에 빠르게 나오고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마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 선고로 원내 제1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 법원이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이혜리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 교수의 유튜브 발언 이후 확산됐습니다. 저는 큰 함정을 지금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미 사건을 들여다본 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7일 만에 확정 판결을 내놓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 총 27일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역시 피고인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의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 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마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대법원이 전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그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억측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결국 대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팀 이혜리 기자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7일 만에 확정 판결 할 수 있다는 주장, 현실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짚어봤는데 사실 12월 3일부터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이 재상고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검찰이 선고 즉시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선고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유죄로 결론을 바꿔서 파기 재판을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이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원 조직법에는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무죄 증거가 제시된다면 또 그걸 따져볼 시간이 들죠. 결국 어느 쪽이든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선 서울고법의 재판 절차 진행, 이게 어떻게 될지, 또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 이게 관심인데 여기에 또 변수도 있잖아요. 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15일입니다.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일단 재판은 미뤄집니다. 네. 선거운동 때문에 이동이 잦은 이 후보가 직접 소환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1차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측이 첫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을 신청을 할 경우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일 변경을 받아들여줄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거든요. 네. 특히 그걸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의중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그렇죠.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법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이 가늠자같이 되겠네요. 자, 이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 재판 속도에 대해 일부 설명을 내놓기도 했죠. 그중 눈에 띄었던 건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속 재판 사례를 인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론을 낸 대법관 10명 중 5명은 사건의 적시 처리를 강조하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재판의 성공 사례로 25년 전 미국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2000년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맞붙은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중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명한 재검표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3, 4일 만에 중단시켜 혼란을 종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미국 사례는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해 생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결론이 중요한 반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함께 요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판결은 사법부가 직접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며 미국 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대선 승자가 누구일지는 몰라도 패자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가 훼손된 법관이 패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법부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의 형사처벌 선고를 미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대선에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형사처벌이 돼도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 역시 대한민국 상황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역시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 판결을 끌어왔다며 대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선 후보 소식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친 오늘 불심과 동심을 겨냥한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지방행도 재개했는데 경기도 양평을 찾은 자리에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도 겨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산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친 5월 5일 이 후보는 불교 신자들과 어린이, 학부모를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는 정신 문화의 근간이라며 전통사찰 화재 대책 추진과 세계 문화유산인 연등회 전승관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8살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살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접경지역과 강원도를 순회한 이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 일정을 마친 뒤 바로 대선 행보 두 번째 지방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목적지는 보수세가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중원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내가 뭐 선물을 사줄 수는 없고. 이게 선물이에요. 사진 찍자, 사진.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양평. 이 후보는 작심한 듯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공적 권한을 가지고 내 땅값 올리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거 왜 중단을 시킵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또 이어 여주에선 마을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태양광 산업이나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심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은 당 선관위에 맡기고 후보 본인은 민생과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뚜렷하게 역할을 나눈 모양새입니다.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내일과 모레 충청권 내륙 중소도시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민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두 사람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대선 주자가 된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 만나자며 3번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후보가 미지근한 반응이었다고 전했고 실제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거냐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 대권 구도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서울 조계사,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찾아온 데 이어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들어옵니다. 대선 주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약 15분간 차를 마시며 환담했습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처음 얼굴을 맞대고 조우한 겁니다. 두 후보는 나란히 봉축 법요식이 열리는 대웅전으로 향했는데 정당 순으로 자리가 배치돼 법요식에선 떨어져 앉았습니다. 한 후보는 만남을 제안했다고 공개했지만 김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님과 만날 생각은 있으실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후보가 단일화를 서두르는 데 비해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당내에선 왜 만남조차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사선 중진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하라고 공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 후보 측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를 지시했지만 인선 문제로 현재 구성이 보류됐다고 밝히면서 당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 저녁인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화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급히 국회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문영 기자, 연휴 중간에 이렇게 모인 걸 보면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듯한데요. 의원총회는 시작을 했나요? 네, 당초 예정된 시간이 8시였는데 의원들이 휴일에 급하게 모이느라 시작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어젯밤부터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연휴 중간 의원총회가 소집된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성토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현역 의원이 아니기도 하고 후보 측도 의총 참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당 지도부가 김 후보 측에 선거 공보물 인쇄 등 실무 일정을 감안해서 단일화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알려져서 당내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연휴 중간 의원총회까지 연 만큼 국민의힘은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김 후보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있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는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연휴인 오늘도 대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다시 꺼낸 방검복.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방검복을 입었던 얘기는 전해드린 적이 있기도 한데 다시 입은 모양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연일 이른바 험지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점포 안에 방검복이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캠프는 습격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접수돼서 접촉을 자제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공격을 받았고 대표 시절에도 신변 위협 제보가 접수돼 방검복을 입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 집행관이 찾아와 재판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줘도 안 받으려는 꼼수라며 집행관은 사람을 안 해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정치인을 노린 물리적인 폭력은 없어야겠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재중 전화 김문수. 누가 김문수 후보 전화를 안 받고 있나 봐요? 아마 핸드폰에 이런 문구가 남았을 것 같아서 네. 제목으로 꼽아봤는데요. 과연 누가 전화를 안 받았는지 김문수 후보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님은 전화가 잘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데요. 네. 탈락한 경쟁자들이 캠프에 합류하는 건 후유증 없이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데 일종의 잡음이 있던 셈입니다. 다만 본게임 대선을 앞두고 잡음은 금방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연락도 없이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걸 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고요. 또 인생 3막을 구상하려 미국행을 결정한 홍준표 후보도 김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서두르는 당 상황이 우려스럽다는데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출마하자마자 한덕수 순환사.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한 게 불과 3일 전인데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공개 일정마다 한 후보를 향한 거센 반발과 고성이 오간 건데요. 그 상황 한번 보시죠. 올라가!